안녕하십니까. 안성현 대표 박인경에서입니다. 이번 시간 424강은요. 1세대 1주택 또 아파트 취득할 때 부부 공동 신랑 신부가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것이냐 단독 명의로 할 것이냐 취득 간에 어떤 세금 부담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동유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집을 이렇게 있을 때 반으로 가르면 자금 조달도 반반 가르는 게 쉽고, 어떤 소득이나 이익이 나와도 이렇게 다단계 누진세율이 높은 걸로 하나로 묻는 것보다는 이것이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이거 내려가서 낮은 세율을 받는 게 둘 다 낮은 세율을 받게 되겠죠. 좋죠. 여러 가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것이 이제 이 속담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이제 4월 되니까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소득도 있지만 집, 전세금, 주택 취득할 때의 문제. 이게 이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와서 현재 이제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끔가다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무조건 부부간에 공동 명의를 해라. 그래야지 부모들의 서포팅도 반분 갈라지는 게 좋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결론은 똑같죠. 근데 이제 불편하다. 그래서 불편한 것이 인생에 다 해결할 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단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세 재경전을 이번 주 4월 14일자 표지에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거니까 찰칵하시고요. 원전은 이렇게 여기다 뽑아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부의 신랑 신부 부부의 공동 명의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제 양가의 조달, 또 양쪽 신랑 신부가 따로 자기도 다 소득이 다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조달을 합하기 때문에 분산 가능해서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나 단독 명의일 때는 이제 전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힘들고, 또 부부의 배우자 공제 금액, 배우자 징여 공제 금액 6억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6억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따로따로 입증을 해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가 있고, 부부간에도 또 민주적인 평화로움이 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이제 뭐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하나로 하는 거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각 전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여기서 차입금 전세금이 있다를 빼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데 1%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고, 9억 초과는 이제 3%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는 똑같아요. 자금조달 원칙에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는 단독 명의일 때는 하나의 재산에 대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단계 누진세를 이렇게 적용하니까 아무래도 높은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어가지고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동 명의를 하면은 부부간에 각각 50% 금액으로 나누어서 누진세를 따로 적용하니까 낮은 단계 세율을 이제 두 번 적용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단독 명의하면 이 높은 단계 세율에서 혼자 다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데, 이걸 공동 명의하면 반으로 잘라지니까 낮은 단계들을 두 번 더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재산세의 장점이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단독 명의라면 이제 기초공제 9억을 한 번 이렇게 공제받지만 공동 명의하면 부부의 각자 소유지만 그래도 6억과 6억, 그래서 두 번 6억 곱하기 2를 하니까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없어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러나 공제가 크면은 세액공제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 단계에서 단독 명의는 이제 장기보유 공제, 또 60세 이상 공제 이런 것이 있어서 공동 명의보다 적게 계산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동 명의일 때도 이렇게 올해부터는 2021년부터는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 보유를 했는데 청년층이 이제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단독 명의보다 불리한 경우가 가끔가다 계산상 나올 수 있어요. 12억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자기도 단독 명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9월에. 그래서 그럼 9억을 그냥 공제받고 12억 대신에 장기 보유 공제나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 이런 걸 다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세금을 더 낮게 나온 걸 선택할 수 있다. 즉 결국 공동 명의가 6억과 2배에서 12억 공제받는 큰 차이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만약에 단독 명의보다 불리하면 다시 단독 명의 쪽으로 이 계산 방법을 바꿔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양도세의 경우도 단독명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 부대비용 빼서 단독명의자 단소득에 대해서 다당계누진세를 적용받는데 공동명의가 되면 이제 이렇게 같은 양도소득이지만 두 명으로 나눠가지고 반분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높은 단계세율이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소득을 반짝해 가지고 이걸 내려서 낮은 단계세율부터 한 번 더 기울어가게 하니까 당연히 총 세금 부담은 반 정도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세대주택 아파트 한 채, 뭐 주택 한 채에 대해서 부부가 취득해야 되는 자금 원천부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전부 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니까 이것이 선택하는 좋은 대안이다. 불편하다. 그렇지만 남이 뭐 유혹할 때도 공동명의면 부부가 상의해서 위험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단독명의하면 집을 알릴 수가 있지만 공동명의하면 부부 중에 한 명이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안 날리고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공동명의가 굉장히 좋은 쟁점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세현 대표 박인종이었습니다.